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원자력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탈핵시민연대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서 광안역 사이 지하도 상가가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펜싱이나 수영, 골프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한국화, 서양화의 평면 작품부터 도자기, 다기의 입체 작품까지 전통과 현대의미가 어우러진 작품전이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 조례안이 부산 시민의 안전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원자력 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산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폐쇄해야 할 노후 핵발전소도 3기나 있어 시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와 의회의 상반된 조례 제정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의회는 시가 제출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원자력 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에 따라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조례는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핵폐기물을 무한 발생시킬 원전 산업 육성은 위험을 가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연대는 핵산업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가 더 많다며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시의 소멸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시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조례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이전에 있던 부산광역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원전 해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한편 시의회는 18일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체 면적이 12,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지하철 지하도 상가가 8년째 비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개장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곳인데 정식 개장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에서 광안역 사이 지하도 상가입니다. 길이만 600여 미터에 달해 점포 167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상가가 텅 비었습니다. 2011년 착공 당시만 해도 부산의 대표 지하도 상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2017년 준공 이후 8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곳 지하 상가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지하 통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입주민들도 정식 개통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대부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통을 안 하네요. 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이 상가가 좀 번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 2017년 지하도 상가 준공 후 2037년까지 20년간 운영 후 부산교통공사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 이후 몇몇 사업자가 쇼핑타운을 계획하다 포기하는 등 지금껏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운영업체가 점포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정식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시설물 보수가 현재 큰 포인트고요. 그걸 완료를 해야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산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은 서면 지하도 상가와 부산역 지하도 상가 등
공공 부분 지하도 상가도 어려움을 겪는 데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개장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름방학을 맞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펜싱이나 수영, 골프 등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부산교육청과 15개 지역대학이 손을 잡고 학습형 늘봄으로 90개 특강을 개설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학습형 늘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 교실을 도입하면서 부산시와 16개 기초단체, 지역대학과 손을 잡고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여름방학 학습형 늘봄 운영에는 부경대와 부산교대, 동의대 등 15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다양한 과정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대학은 전공교수 등 전문 인력과 대학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펜싱과 K-팝, 수영, 골프 등 9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을 활용해 운영됩니다. 개설 과목과 신청은 부산 늘봄 지원센터나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한 화가를 기점으로 5대에 걸친 200여 년의 화업이 담긴 작품부터 도자기, 닭이 등 입체 작품까지 전통과 현대의 미가 어우러진 작품전이 열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박초루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 18세기 명작으로 꼽히는 한국화 성목단 6폭 병풍 작품은 그가 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수제자인지 가늠케 합니다. 1940년대 제작된 3대 남농 허건 선생의 산수일지 8폭 병풍도와 삼송도도 전시됐습니다. 한 화가를 기점으로 그 5대 손까지 200여 년의 화업이 고스란히 수묵화에 담겼습니다. 소나무의 기계를 부채에 그려놓은 작품부터 실을 소재로 한 다화와 시화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한국화, 서해, 문인화를 전문적으로 전시해온 타워 아트갤러리. 전통과 현대의 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한국화와 서양화의 평면 작품과 도자기, 닭이, 조각 입체 작품 등 12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전시 작품 중에서 타워 갤러리에서만 할 수 있는 작품,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훌륭한 작가 작품 전시입니다. 7월 말까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국전 초대 작가와 대한민국 문화 훈장을 받은 작가 등 15명의 작고 작화, 또 현재 한국 화단의 원로 중진 작가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케이블 TV 지역회생 프로젝트 연중기획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곧 농촌과 같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폐교로 내몰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수도권 학생들을 농촌 학교와 연계하는 농촌 유학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실제 폐교 위기를 맞았던 여러 학교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임실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당시 전교생이 단 15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 유학생이 전학 오며 전교생은 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 상호작용이죠. 또 도시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농촌 유학은 주로 수도권 초중고교 학생들이 1년 단위로 전학을 와 현지에서 생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한 자연 생태와 마을 공동체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같이 또래 친구들이랑 방도 같이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재밌었어요. 얼마나 더 있고 싶은데? 중학교 때. 여기는 쉬는 시간이 많은데 서울은 계속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서 싫었어요. 학교 운영적 측면에도 도움됩니다. 수도권 학교는 학급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고 농촌 학교는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듬 학습이나 토론, 단체 체육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 경우 농촌 유학을 운영하는 완주 동산초는 59%, 순창 적석초는 62%가 농촌 유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지역 학생보다 수도권 학생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 그 촌학교 학생의 특성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도시 아이들은 도시에서 어떤 조금 적응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 와서 정서적으로 할지 그런 안정이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어떤 이렇게 수요 조사랄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올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남과 강원 등에서 농촌 유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연계해 추진 중인데 참여 학교는 전국에 80여 곳, 학생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폐교위기 농촌학교가 농촌 유학 활성화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처럼 농촌 유학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되살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농촌 유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의 농촌 유학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센터마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의 존립을 위해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유학은 크게 기숙형과 홈스테이형, 가족 체류형 등 3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는 가족 체류형과 농촌 유학센터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기숙형이 대부분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농촌 유학센터입니다. 거실 바닥은 들떠 있고 실내 벽면까지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선명합니다. 누수가에서 작년에 이제 비가 오면은 여기도 물이 새고 저 뒤에도 새서 지금 저 바닥이 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붕에 이제 그런 누수, 그래서 이제 처마도 더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우선. 다른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공간이 협소해 학습과 식사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건물이 오래돼 보수가 시급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남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는 게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간 정부는 국고 보조금으로 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시설의 유지 보수와 인건비 등으로 유용하게 쓰였는데 올해 정부가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유학 같은 경우에는 도농교류법에 의거해서 이를테면 도시 아이들의 농촌 체험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농교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끊기며 센터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고사하고 시설 유지조차 어렵게 된 상황. 문제는 국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북자치도는 최근 추경을 통해 급한 대로 국고 보조금 삭감액을 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센터가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는 이제 그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비 예산으로는 이렇게 센터에다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특례로 해서 추경 예산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 지역 회생을 위해선 그 지역에 반드시 학교가 필요합니다. 농촌 유학은 폐교 위기를 겪는 농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릴 대안으로
국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16일 새벽 5시 20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한 주점에서 10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1명이 크게 다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운대 경찰에 따르면 난투극에 가담한 8명을 검거해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조직폭력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가담자들의 행방을 쫓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에서 보도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 소식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새시대 미래교육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직업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자부심도 키웠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이어진 지난 석 달 동안의 변화를 천혜열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두 대학교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BTV 대구 방송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은 이 하나의 명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1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지역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13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영상에 담아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학교 홍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담아냈다는 것이 성과로 꼽힙니다. 대구광역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BTV 대구 뉴스 덕분에 대구 직업계 고등학교의 우수함이 제대로 알려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시대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수 대비 2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각 학교 측은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들까지 학교에 대한 관심이 묻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창도 북적였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평가했고 재학생들은 BTV 뉴스를 통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 수업을 통해 촬영 편집 기술을 배워 단편 영화 제작까지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학교, 꿈을 이루는 학교라는 학교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도전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새시대 미래교육은 산업 현장에 뛰어든 졸업생도 만나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현업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과 그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새시대 미래교육 보도 이후 달라진 학교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BTV 대구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특성화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간다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이런 학교는 누구한테 뭐 추천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이번 직업계 고등학교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은 교육계 안팎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BTV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그리고 실습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너무 잘 방영을 해주셔서 이제 시민들께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BTV 대구 방송에서 이런 학생들의 모습과 학교를 많이 촬영해서 홍보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쩌면 직업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모습도 많이 변화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기획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않는 학생이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일변도의 교육과정 속에서 지역 사회로부터 소외돼 왔던 직업계 고등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이번 BTV 대구 방송을 통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보건고 최고! BTV 대구 뉴스 감사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2번 유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적기 개항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민간공항으로 출발한 대구 경북 통합공항에 가덕신공항과 국비 경쟁을 벌이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며 특별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조속기 결단하라!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10조가 넘는 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2번이나 유찰되면서 착공과 적기 개항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5년 안에 할 수 있다던 공사가 지금 와서 난이도 핑계를 대며 공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형 국책 사업에서 부지조성공사의 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과 개항 시기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상에 걸친 공사의 난이도, 부족한 공기는 핑계일 뿐이고 2차 유찰의 명분을 쌓아서 특정 컨소시엄이 10조가 넘는 국책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액션에 국토부가 동조하며 수의 계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은 아니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가덕 신공항과 TK 통합공항은 출발 전부터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이 이제 와서 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와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는 것은 국비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명확한 선긋기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가덕 신공항이 국비 확보를 5년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영남권에서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이지 전에 국비로 진행하는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과 TK 통합공항이 국비를 두고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TK 신공항의 이거는 어불성설이며 도가 넘는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이들은 또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이 홀대받고 소외되는 오명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연내 착공과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남구는 오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용호 별빛공원에서 제2회 남구 물놀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워터터널과 워터버킷 등이 설치된 대형 물놀이 풀장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축제는 오는 8일부터 남구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당일 현장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물놀이 풀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월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 감소하고 수입도 9.1% 감소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자본재는 증가한 반면 소비재와 원자재가 감소해 6월 무역 수지는 3개월 만에 8,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